네. 26 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번 다음으로부터 사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옳은 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사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월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우월하다."라는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 제일 처음부터 이제 "대안이 좋은 특징을 가질수록 바람직하다." 근데 그건 쉽지가 않는데, 그럼 이제 좋지 않은 특성을 가지는 거를 제외하는 거래요. 여기서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우월하다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뭐 "모든 경우에 생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우월하다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이런 경우들에서 y가 x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한다면 위를 이제 봐야 되겠네요. x보다 y를 확실하게 더 선호하진 않지만 y를 x보다 더 선호하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우, 이제 누구도 나빠지지 않고, 여기가 핵심인 거죠. 누구도 나빠지지 않고 최소 한 명은 좋아지는 경우, 그때 우월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면 Z는 후보군에서 이제 제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우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지죠. 우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날라갑니다.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이에요. C보다 우월한 대안은 두 개다. 지금 3, 1, 4예요. 다 높아야 돼요. 높고 높고 높고. 여기는 떨어지니까 D는 아니에요. 우월한 대안 하나고 A도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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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우월한 대안은 두 개네요. 니은 맞습니다. 기억 날라가고 니은 맞으니까 정답은 1 번이네요. 그래도 혹시 이제 숫자값이다 보니까 제가 숫자값이 좀 약하거든요. 좀 더 해 봤어요. 후보군에 남는 각 대안에서 갑을병의 만족도를 합한 값은 서로 같다. 그럼 이제 남아야 되잖아요. 얘는 C는 날아갑니다. D도 한번 볼까요? 이제 B가 더 나으니까 D도 날아가겠죠. 두 개 남습니다. 얘 더하면은 13, 얘 더하면 16. 같은 거 아니죠. D가 틀리다. 정답은 확실하게 1 번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27 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 번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A, B가 나와 있고 위쪽에 공통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때부터 조금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좀 급해지니까 줄을 좀 더 긋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은 여기는 그래도 읽지 않았잖아요. 이쪽은 일단 공통되는 부분 좀 읽었어요. "모세가 자기가 만든 방주에 동물은 종류 몇 개가 있냐?"라고 했는데, 방주를 만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노아이기 때문에 전제가 틀렸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세 착각이 지식 간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 간과에 대한 주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봤는데 이제 B에 설명된다 A, B 이야기하는데 지식 간과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먼저 봤어요. 한 배아로부터 발생하는 쌍둥이는 일란성임에도 한 배아가 이란성 쌍둥이? 이 지식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답하는 거, 이게 지식 간과죠. 디귿 맞습니다. 디귿 없는 거를 지웠어요. 1 번 지워지고 3번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기억으로 갔어요. 자, 이제 B에 의해서 설명되는 지식 간과다. 오류는 없지만 기억되는 정보가 거짓이라서 틀린 응답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밑을 보니깐요. 이제 부분일치 가설이래요. 기억된 사실과 가깝고 단서가 많이 중첩될 경우 충분히 가깝다라는 것 때문에 오류가 숨겨진대요. 이거는 질문에 오류가 없지만 이제 기억된 정보가 거짓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지식 간과라는 게 뭐죠? 지식 간과라는 것 자체가 질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 간과, 질문에 오류가 있는데, 질문에 오류가 있는데 판단하지 못하는 거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식 간과가 아니죠. 기억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다. 정답은 2 번이 되네요. 이거 B 한번 판단을 해 봤어요. A보다 B 봐야 된다. 일단 A는 인지적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 정확성 검증은 부차적으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 대신 링컨을 제시하는 경우 오류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A가 B보다 더 잘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B가 링컨을 제시하는 경우 오류를 더 쉽게 알아차린다라는 것 자체가 B에 따라 가지고 부분일치 가설, 기억된 사실과 가깝고 단서가 많이 중첩될 경우 그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B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설명할 수 있나요? 인지적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을 밀려나게 한다라는 이제
A보다는 B가 오히려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좀 마지막에 이것도 아닌데 더 설명한다라고 보기 힘든데 라고 본 다음에 정답 2번이라고 골랐습니다. 자, 이제 28번이에요. 28번 같은 경우 다음으로부터 상황 판단하는 거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원리가 있고 원리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가격 하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뭐를 찾아야죠? 가격 하한제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가격 상한제, 이렇게 낮은 가격의 상한이고 하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하한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 A랑 B 한번 볼게요. A랑 B 보니까요. 규제가 있을 때 거래는 규제 가격과 같대요. 시장 거래량 X의 원래 시장 거래량은 3천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대요. 그럼 여기는 상승한 거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이제 공급량이 하락합니다. 하락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을 규제 가격이고 가격이 되니까, 규제가 있을 때 실제 거래 가격이 규제 가격이 되니까 A는 가격을 상승시킨 거예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가격 하한점인지 보면 되는 거죠.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놓은 거다. 맞네요. 가격 하한제다. 기억 맞습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보니까요. B를 시행하는 경우 규제 가격을 높인다면, 지금 B는 낮은 가격이에요. 그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이 오히려 2천에서 3천에 가깝게 올라가고 수요량은 줄어들면서 3천에 가깝게 거래량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시장 거래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니은 틀리다. 니은 틀려서 지웠어요.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B보다 A를 시행할 때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 수익을 이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판매 수익을 찾아봤어요.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시장 가격과 시장 거래량의 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 가격과 시장 거래량을 곱해야 되는데, B를 보니까 여기 이제 박스 친 게 B에서는 공급량이 2천이에요. A에서도 수요량이 2천이에요. 이거대로 이제 판매 수입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시장 가격을 곱하죠. 그럼 A가 시장 가격이 더 높으니까 A가 더 높겠죠. A가 더 높겠죠. B보다 A를 시행할 때 더 크다. A를 시행할 경우에 더 크다. 이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인지할 때 비교 대상이 아니라 비교 주체를 가지고 읽어줘야 돼요. A가 더 크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기업과 디귿,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이 나와 있어요. 실험이 나와 있고 이제 보니까요. 실험 2에서도 동그라미 기억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일단 동그라미 기억이 뭔지 봐야죠. 사람들은 기계보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더 큰 죄책감을 느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실험을 보니까 집단의 구분, 인간과 기계인 거예요. 그리고 가설일, 기계보다 부당이득 신고 성향이 높을 것이다. 이거 맞대요. 그리고 두 가설 모두 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죄책감이 매개 변인이다. 죄책감이 매개 변인으로 인간이 부당이득 신고 경향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실험 2에서도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인간과 AI와 일반 키오스크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적발 가능성 요인까지 했는데 가설 3은 인간이 가장 높고 AI가 다음이며 가장 낮다. 가설 4는 죄책감만 작용한다. 둘 다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뭐였죠, 여러분들? 인간과 상호작용에서 죄책감만 매개 요인으로 작용해요. 더 큰 죄책감을 느껴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부당이득 신고 의향이 높을 것이다. 실험 1에서 나오면 실험 2에서도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기억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없는 거 지우게 되면요. 이렇게 2번과 4번이 지워집니다. 그 다음 니은이에요. 실험 2에서 참가자가 기계와의 거래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의향이 감소하는 것은 적발 가능성에 기인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죠? 적발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 지금 뭐라 그랬죠? 두 가설이 모두 참이래요. 죄책감만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발 가능성에 기인한다. 당연히 아니죠. 너무나도 쉽게 니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이에요. 부당이득 금액을 1만 원으로 낮춰서 추가 실험을 했어요. 3과 4가 거짓으로 나타난다면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저도 이거 시험 막판에 마지막에 이제 고쳤는데요. 이제 3과 4가 거짓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봐야죠?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늘 하면서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잘못 봤었어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거짓이라고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3이 뭐죠? 1만 원으로 낮추니까 이제 이런 게 가격이 낮아지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다. 그다음에 4. 죄책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것도 있다. 이제 둘 다 거짓이 나온 거예요, 그 경우에서는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거짓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양의 죄책감이 오히려 부당이익이 더 커지면 '더 커져 가지고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답 고르고 다 고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아닐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3과 4가 모두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죄책감이 증가할 때, 아니 그러니까 부당이득과 죄책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이런 관계거든요. 부당이득이 증가할 때 죄책감이 증가하는 이런 관계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가설사가 거짓이잖아요. 지금 이 실험에서는 죄책감은 매개변인인데 여기서는 죄책감 외에 다른 게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거고, 죄책감 오히려 그런 매개 요인이 이제 부당이득이 커지면서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 번이라고 골라서 마킹을 했던 거죠. 그래서 29 번의 정답은 1 번이 됩니다. 자, 30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같은 경우는 다음 글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험은 제가 구조 그리기라는 걸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집단 차이와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정확하게 도식화하기만 하면 돼요. 도식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밑으로 보는 거예요. 실험 1의 결과에 따르면 A는 약화된다. 자, A가 뭔데? A. 이제 전자책과 종이책이고요. 어 고정된, 종이는 고정된 위치로 안정성을 제공하고 고정된 위치가 인지도 부하를 낮춘대요. 스크롤 방식이 부하를 높인대요. 실험 1을 한번 볼게요. 집단 1이 뭔데? 종이책. 집단 2는 뭐죠? 고정된 전자책. 고정된 전자책, 여기다가 고정된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집단 3은 스크롤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자책이라고 하는 거랑 종이책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스크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즉 스크롤이 문제다라고 하는, 스크롤이 이제 글자 위치가 변하는 스크롤이 인지적 부하를 높인다라는 것을 약화하나요? 아니죠. 약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비교하면 텍스트의 공간적 고정성이 인지적 부하에 미치는 영향은 단문에 비해 장문에서 더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장문이 뭐냐? 실험 2입니다. 천자 이내에 단문을 읽는 게 실험 1이에요. 장문이 실험 2네요. 실험 2에서 공간적 고정성이 인지적 부하에 미치는 영향, 공간적 고정되어 있냐 고정되지 않냐라는 거는 얘랑 얘의 차이죠. 여기랑 여기의 차이입니다. 실험 1에서는 별로 크지 않은데 실험 2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단문에 비해 장문에서 공간 고정성이 미치는 게 더 크다라고 우리는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맞는 거죠. 정답 몇 번이죠? 4번이다. 이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됩니다. 어려웠나요? 이쪽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조 그리기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면은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인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문제를 푸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정도 오니깐요. 근데 계속 막 머리를 짜내듯이 풀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고 그다음에 31 번으로 넘어갔죠. 31 번부터 봤는데 이제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퀴즈 같은 경우 전 좀 사실 32 번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중에 풀었어요, 32 번을요. 나중에 남는 시간으로 풀었어요. 풀지 말았어야 했는데 딴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틀렸습니다. 어쨌든 이 뒤쪽에 퀴즈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